이에 면사무소를 존치하고 도서관, 청소년실, 문화공방을 더해 작은 건물들을 배치한 뒤 마당, 정원, 마루로 느슨히 엮습니다. 정형적 복도 대신 마루, 중정, 회랑이 열린 흐름을 이루어 행정과 문화, 일상과 축제가 겹쳐지는 삶의 무대를 제공합니다. 광나연님의 아토 스튜디오입니다. 아토 스튜디오는 애니메이션 제작 친화적 환경을 갖춘 저층 가로형 작업장입니다. 기존 특수학교가 높은 담장과 분절된 교실로 고립된 섬이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건물 사이에 광장, 피아자, 전이 공간을 두고 담장을 투명 난간이나 낮은 울타리로 바꿔 학교와 지역을 느슨하게 연결합니다. 마치 작업하는 설계실 스튜디오를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생활, 상업, 휴식을 잇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거주자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얻을 수 없는 관계와 시너지를 누립니다. 도심의 대형마트가 속속 폐점하면서 거대한 빈 건물이 지역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본격 개발 이전 단계에서 임시 점유 개념을 도입해 건물을 신속히 생활 인프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모빌리티 문화 플랫폼이 목표라고 합니다. 트랙 주변에는 R&D 센터, 애프터마켓 등의 프로그램을 배치해 기능을 융합합니다. 건축학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나 서비스, 상품 등을 DTTV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할 기회를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유튜브 정보란 링크로 간단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인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면 주제와 형식에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시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00주년 기념관은 지하 6층에서 지상 12층으로 구성된 건축물로 약 22,700여 평 규모를 자랑합니다. 간삼건축이 설계한 이 건축물은 감성공간, 융합공간, 힐링공간을 목표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1층 한쪽 벽에 자리 잡은 히스토리월은 높이 4m에 길이 10m에 달합니다. 1918년 중앙유치원 시절부터 100년 동안의 사진 50만 장 중 1780장을 골라서 배치했다고 합니다. 중앙대학교의 역사는 1916년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중앙유치원을 개원한 데에서 시작됩니다. 일제시대였던 당시 외국인 선교사가 주체가 되어 설립된 타 유치원들과 달리 중앙유치원은 순수 조선인의 힘으로 설립한 것이기에 더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집니다. 1963년도에는 물리과대학 2학부 소속이었던 건축공학과가 1972년부터는 공과대학으로 편입됩니다. 2012년부터는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으로 분리 모집하다가 2023년 들어 두 전공을 통합 모집하게 됩니다. 참고로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중앙건축전 작품들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안승준 님의 테일러드 그라운드 도시에 맞춰 재단된 공간입니다. 한때 성수동은 한국 산업의 심장이었고 수제화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 쇠퇴했지만 여전히 이곳엔 기술을 지키는 장인들이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성수 수제화 거리를 조성하며 부흥을 시도했지만 그 시작점은 도로와 지상철도에 의해 잘려나간 유유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거리 한복판, 도시의 흐름 속 중요한 자리에 있음에도 사람들은 이곳이 수제화거리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스쳐갑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큰 건물이 들어섰고 그 결과 사람들의 흐름은 단절되고 장소성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건물로 가득 채우는 방식이 아닌 사람들이 머물고 지나고 체험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체험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수제화의 장인정신을 담은 파빌리온은 도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성수 수제화거리의 시작점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 다시 자리잡게 한다고 합니다. 오경성님의 관계를 설계하는 열린 특수학교입니다. 기존 특수학교가 높은 담장과 분절된 교실로 고립된 섬이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건물 사이에 광장, 피아자, 전이 공간을 두고 담장을 투명 난간이나 낮은 울타리로 바꿔 학교와 지역을 느슨하게 연결합니다. 학생들은 수평, 수직 동선을 따라 머물고 만나고 관계를 연습하며 주민과 자연스럽게 엮이고 비워둔 마당과 나무군을 아래서 휴식, 관찰, 놀이가 뒤섞인 새로운 배움을 경험합니다. 빛, 질감, 리듬이 시간을 입힌 공간은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고 학교는 보호시설을 넘어 열린 마을의 일부로 확장됩니다. 건축이 만든 가능성의 틈 속에서 관계가 자라고 공동체가 완성되는 특수교육 모델을 제시합니다. 신정현님의 걸어 닿는 집입니다. 마치 작업하는 설계실 스튜디오를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현대도시는 인구 집중과 효율성의 논리 속에서 반복되는 고층 주거단지로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장을 걷어내고 골목, 광장, 비정형 필지 같은 미세한 공간을 활성화해 주변 맥락과 자연스럽게 엮어낼 때 도시는 고립된 섬이 아닌 열린 공동체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대상지는 간선도로가 가르는 주거 밀집지로 북쪽은 상업 가로와 남쪽은 어린이집이 있는 잔잔한 일상이 공존합니다. 굽은 골목, 짧은 여백, 예측 불가한 모서리가 연결고리가 되어
생활, 상업, 휴식을 잇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거주자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얻을 수 없는 관계와 시너지를 누립니다. 다양한 가로와 수평적 결절점이 주민이 머무르고 서로를 발견하도록 유도하며 도시 주거의 미래는 이러한 비정형의 틈새에서 새로 써내려가집니다. 김혜진님의 학교 사라지지 않아야 할 공간입니다. 한국 학교는 과거 표준 설계도에 따라 대량 건설되며 교실, 복도, 담장이 층층이 분리된 거대한 시설이 되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공간이 남아도는 지금은 남는 면적을 임대하기보다 아이 눈높이에서 공간을 다시 짜고 지역과 공유해야 할 시점입니다. 학습, 놀이, 자연, 마을이 단절 없이 흐르도록 교실을 마당과 직접 잇고 담장은 낮추거나 투명화하여 열린 커뮤니티 허브로 전환합니다. 서울 북촌의 150명 규모의 제동초 리모델링하는 한옥의 채 나눔 마당 개념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중첩되는 경계에 단차 있는 마루, 작은 골목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하나의 이상향이 아니라 미래의 소규모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로 제안됩니다. 황서영님의 공간의 결, 삶을 잇다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2050년 65세 이상 인구가 40%에 육박하고 기대수명 증대, 1인 가구 확대로 고립,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실버타운은 보호 위주의 폐쇄형 운영, 공공 공급 부족, 획일적 서비스로 노인 집적지에 머무릅니다. 제한된 안은 한국 전통 공간의 새 성격인 열림, 머무름, 흐름을 겹친 마당의 중층으로 재구성해 지역과 자연을 잇는 개방형 노인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열린 길목은 주민과 접점을, 머무름은 쉼, 예술, 돌봄의 관계를, 흐름은 감각적 이동을 유도해 돌봄, 여가, 지역 참여가 순환하는 입체적 실버타운을 구현합니다. 지승영님의 마켓 2.0, 도심 속 거대한 유유시설이 된 대형마트 리모델링입니다. 온라인 배송 서비스 확대에 따라 도심의 대형마트가 속속 폐점하면서 거대한 빈 건물이 지역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본격 개발 이전 단계에서 임시 점유 개념을 도입해 건물을 신속히 생활 인프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제한적이었던 출입 수직 동선을 걷어내고 가로와 접한 저층부를 개방해 2개 이상의 복합문화 체험 플랫폼을 삽입합니다. 투명한 인명과 계단형 동선은 시민들에게 내부 활동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며 마켓 창업 문화 프로그램을 순환 배치해 지속적인 방문 흐름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고 장기적인 개발 여건을 마련합니다. 유민지님의 포레스트, 쉼을 위한 숲입니다. 서울 2030 세대의 우울증 환자는 2019년 대비 최대 94%까지 늘었지만 73%가 치료를 미루고 있습니다. 기존 상담실 중심 체계로는 문화나 사회적인 치유가 결핍되기에 이 프로젝트는 한남동 남산자락의 힐링 마을을 제안합니다. 대지 중앙에 광장을 두고 심리 상담, 요가, 명상, 식이, 수면 치료실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며 이를 전 배치합니다. 둘레에는 곡선 산책로와 계단형 수직 동선을 추가해 자연 속 순환 동선을 완성하고 지하주차장은 경사 하부에 숨깁니다. 치료, 관리, 예방 3단계 프로그램과 도서관, 음악, 미술 치유를 통합하여 이용자들이 혼자 혹은 이웃과 머무르며 심리적 안전망을 형성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박가연, 박규민님의 멀티컬처럴 액세스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사이트인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는 2026년 이후 공백이 예상되며 서울 문화복합축의 중심이자 청계천 수변축과 교차하는 결절점으로서 도심문화 흐름을 연결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국가 소유, 시설 노후, 프로그램 부재로 주변 상권과 단절되어 있으나 대규모 공공부지를 단순 매각하기보다 공공성 유지와 재정 지속성을 양립시키는 복합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에 부지를 새로운 문화 플랫폼으로 재편하여 도시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도심에 점차 줄어드는 열린 공간을 공급함으로써 문화, 공원, 상업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계획하고자 합니다. 최미연님의 심원, 만남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고창군 심원면 옛 면사무소 부지를 여러 마을을 잇는 복합 커뮤니티 거점으로 재생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행정, 보건, 치안시설은 기능 수행에만 머물러 주민들이 머무르며 교류할 문화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면사무소를 존치하고 도서관, 청소년실, 문화공방을 더해 작은 건물들을 배치한 뒤 마당, 정원, 마루로 느슨히 엮습니다. 포치와 계단형 연결부는 이동통로를 넘어 앉아 쉬고 대화하며 함께 활동할 장소가 됩니다. 비워둔 야외 공간은 장날엔 시장, 평소엔 연습실, 회의실로 변모하는 유동적인 플랫폼이며 재료와 규모를 소박하게 조정해 분위기 자체가 주민을 초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정형적 복도 대신 마루, 중정, 회랑이 열린 흐름을 이루어 행정과 문화, 일상과 축제가 겹쳐지는 삶의 무대를 제공합니다. 광나연님의 아토 스튜디오입니다. 아토 스튜디오는 애니메이션 제작 친화적 환경을 갖춘 저층 가로형 작업장입니다. 영화의 전당, 부산영상산업진흥원 등 인접 컨텐츠 인프라와의 협업을 염두에 두고 링 형태의 동선을 따라 스튜디오, 지원부,
교류 공간을 단계별로 확장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이중회피로 외부 소통과 내부 보안을 동시에 확보하고 중정과 비움 공간을 통해 자연광과 바람을 끌어들여 창작 효율을 높입니다. 장시간 머무르는 직원들을 위해 채광, 녹음, 휴식 공간을 배치했으며 선물을 뜻하는 순 우리말 아토처럼 세계의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한국형 픽사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합니다. 최용선님의 링크 플러스 용산입니다. 용산공원과 도시를 잇는 용산 링크파크 제안은 공원 주변 6개 경계 유형 가운데 유동인구, 교통 접근성이 가장 높은 케이스 C 부지를 결절점으로 삼습니다. 지하, 지상, 공중 3중 레이어를 활용해 서빙도로 한강대로를 넘어 보행데크와 문화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중간 밀도의 플랫폼 건축으로 고밀타워와 저밀공원 사이의 스케일 갭을 완충합니다. 7개 보이드와 연속적 휴게, 전시, 생태 공간은 도심 속 공원 앞마당을 형성하며 슬로프, 전망 테라스, 썬큰 광장은 자연 채광, 통풍을 확보하고 야간 미디어 파사드로 24시간 활력을 제공합니다. 모듈화 구조와 휴먼 스케일 네트워크를 적용해 단계별 확장이 가능하며 공원 개방 이후 변화도 도시 일상에 부드럽게 스며들도록 계획했습니다. 이선영, 송지연님의 포뮬러1 송도시티 도시명 서킷 건축과 문화를 융합한 송도의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6.38km 도시명 F1 서킷 구상은 인천타워대로, 센트럴로, 컨벤시아대로 등 4개 대로를 하나의 루프로 연결해 트라이볼, 센트럴파크, G타워, 아트센터 인천 등 핵심 랜드마크를 순환시키고자 합니다. 단순 경주가 아니라 송도의 도시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모빌리티 문화 플랫폼이 목표라고 합니다. 트랙 주변에는 R&D 센터, 애프터마켓 등의 프로그램을 배치해 기능을 융합합니다. 경제 자유구역인 송도의 직선도로망과 국제화 복합단지 잠재력을 활용해 2027년 F1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상시, 교통, 소음 대책을 갖춘 안전한 도심 이벤트 공간을 제안합니다.